돌아가신 아버지지만 뭐 그래도 말씀 좀 드리자면 이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단어 선택이 네. 착취지요. 착취지요. 저 그때 19, 20살 이렇게 돼서 그 당시 나이트클럽 다닐 때 아빠가 매니저인데 한 달에 30일인데 나이트클럽 일을 30일을 찍게 하는 거야. 막 열이 나서 펄펄 끓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. 뭔가를 끝내야 되면 끝내야 돼. 그 내가 우리 아빠는 좀 이상해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지 우리 아빠가. 저는 돈이 어떤 건지 만지지를 방송하고 나서 돈을 못 만져봤으니까 한 번도. 본 적도 없으니까 돈을 아빠가 매니저에서 다 했으니까. 근데 내가 그 돈이라도 한번 만져보기로 했었으면 되는데 우리 아빠가 내 돈을 다 갖고 다 날렸으니까. 나는 딱 내가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37, 8살 때 거의 40 다 돼서 내 통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뭘 사는 방법을 몰랐어요. 진짜로 깝깝하더라고. 20살부터 19, 20부터 네. 이제 개그우먼 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40 무렵에 그럼 네네. 거의 20년 동안을 그 모든 재정적인 경제적 관리를 아버지가 다 아빠가 하신 다 한 거예요.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제가 대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 데뷔할 때부터 출연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. 행사비입니 뭐니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줬어요.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1억 정도 벌었거든요. 한 달을 나이트클럽을 찍으면 6군데 어떨 땐 많을 땐 13군데도 있어요. 근데 그 당시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받을 때 1,300까지 봤어요. 한 군데. 그 당시에. 한 달에. 군데를 한 네네. 8천 몇백만 원에다가 출연료하고 뭐 행사비 있다면 1억을 벌었어요. 그 당시에. 그러니까 30년 전 아니에요? 예, 30년 전이죠. 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긁은 어마어마한 거지. 네, 큰 돈이죠. 근데 돈을 네. 10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. 돈을 네. 10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도 그 당시에 잘 모르겠다. 처음에는 돈을 벌면서 집이 커지네, 아 뭐가 되네 이렇게 됐어. 근데 나중 되니까 그냥 잠만 자고 나가고 잠만 자고 나가고 이러는 거에 힘든 삶인데 하루를 안 놀게 하시는 거야. 한 달에 딱딱 맞춰서 끝내게 하려고. 그래야 돈이 그 달마다 들어오니까 이게 뒤로 하루 쉬고 둘을 쉬고 하는 걸 싫어하셔. 왜냐면 나는 막 감기 몸살에 막 너무 힘든데도 쉬게 하질 않으셨어요. 왜냐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 돈을 받게 되면 점점점 그 사이간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 됐는데 결과는 이제 나중에 한 10년 이상 됐을 때 그 돈이 저는 땅을 사고 싶었고 아빠는 투자를 딴 데다 하고 싶었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는 은행 주식을 사셨어.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부도난 은행이 돼서 없어진 은행이 있어요. 예. 근데 어머. 이제 근데 드문 거기에 일인데 은행이 네네네 부도난다는 그런 건 데가 참 드문 있었어요. 일인데요.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올인하셨나 봐. 제가 버는.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뭐 그래도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한 달에 30번 밤에 밤무대에 네. 서게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단어 선택이 네. 착취지요. 착취지요. 저쪽 서울역에 큰 회사에 다니셨었어요. 그러니까 월급은 많으신데 아버지가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는 마더로스를 하잖아요, 옛날에. 네네네.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없었던 일본 같은 데 가면 슬롯머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, 우리나라에.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가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옛날 그 외국 가서 봤던 게 있으니까 동경을 해서 했는데 그게 집이 날아갈 정도로 하게 된 거지. 조절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모든 생계의 터전, 생활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.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네.
그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네. 왜 모든 수입이나 모든 스케줄 관리를 아버님께 맡겼을까? 저게 되게 궁금해요. 엄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. 엄마가 나한테 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를 너무 괴롭혀. 그래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랬더니 너랑 같이 아빠 저기 매니저로 해서 다니면 안 되니? 이렇게 돼서 다니게 된 거지. 네. 네. 우리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.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.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네. 엄마가 한 애들 클 때니까 13년 동안 아빠랑 살면서 돈을 모은 걸로 집을 샀어. 알뜰하게 해서 집을 샀어. 근데 사고 1년 만에 아빠가 노름에 손을 대가지고 집이 차압에 넘어가면서 월급도 다 차압에 넘어갔어. 그러니까 엄마가 자살 기도를 하셨어.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엄마를 막 찾아다니니까 없는데 뒷산에 있을 것 같아. 딱 가니까 있어. 나무에 이렇게 목을 매려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. 근데 거기가 원래 개 잡는 나무야. 항상 옛날에는. 옛날에는 그랬었죠. 뒷산에 네. 느낌이 있어. 딱 갔더니 신발부터 넣고 해서 내가 딱 끄집어내서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냥 엄마가 얘 경일이부터 죽이십시다. 제가 그랬다니까.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서 경일이부터 죽이고 그다음에 경옥이 죽이고 나 죽이고 마지막에 죽으세요 그랬어. 3명이.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막 때리면서 포기하고 내려오시더라고. 그 뒤에도 4번을 더 하셨어요. 근데 그때마다 내가 발견을 해서 내가 그래? 돈 때문에 이런 거야? 근데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.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?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전이었으니까. 첫 번째가. 예, 첫 번째가 5학년 때죠. 5학년 때. 5학년 때였죠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새빵으로 다시 이사 와서 그때 전 중학교를 못 가게 된 거고 그 시간이 넘어갔으니까. 그렇게 된 거죠. 와.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와요. 말이 안 나와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를 보면 그 감정이 절제가 안 되나. 놀란 거가 그랬나 보다. 맞다. 그랬나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혹시 엄마가 돈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려놓은 마음이 든다면 네. 내가 조금만 더 커서 내가 돈 벌어줄게. 네. 엄마 그때까지 살아. 혹시 이런 그렇게 얘기했죠. 제가. 엄마 날 믿어. 날 믿어. 나 믿어. 내가 분명히 하게 할 거야.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죠.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. 마장동에 있대. 가보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가방에다가 큰 데다 담아놔. 그럼 거기 가가오고 다니면서 파는 거야. 거기 별거 다 있는 거야. 뭐 수세미지, 때밀이 뭐 이것도 있고 뭐 이태리 있고, 타올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있어요. 거기에 이익금을 이제 날 주는 거지. 1,000원을 팔면 나한테 300원을 줬거든. 내 동생한테 집집마다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아파트 가서 몇 동만 딱도 무슨 몇 가보자. 근데 그때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써놔. 입구에 하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잡상인 출입금지 쓰는데 우린 키가 작으니까 경무실에서 안 보이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무난히 지나갔지. 1층 돌고 2층 돌고 다 도는데 한 4층 정도 돼서 호락 소리가 난리 난 거야. 누가 신고한 거지. 잡상인 들어왔다고. 그래서 잡혔어요. 그래갖고 잡혀가지고 그날 토요일이었어. 4시 정도에 잡혔어. 8시까지 손 들고 거기서 물건 뺏기고 안 주니까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근무 교대할 때까지 우리를 벌을 세운 거야. 웬만하면 애들 조그만 애들 그 불쌍해서 보내줄 텐데 4시간을 무릎을 세면 바닥에다 무릎을 꿇기고 손을 들게 하고 물건을 뺏고 안 주는 거야. 그럼 그거 뺏기면 나는 빚쟁이가 되는데 어떻게 가. 해 다 떨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제서 가라고 주더라고.
얼마나 억울해. 1년 동안. 얼마나 억울해요. 인생이 다 놓친 것 같잖아. 내 동생한테 야, 우린 여기서 지면 안 돼. 집까지 걸어가면서 팔자. 그래갖고 열 나가지고 청량리에서부터 팔고선 망우리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. 4시. 그 당시 한 8시니까 12시 다 됐으니까 4시간을 걸어가면서 간 거예요. 이유가 뭐건 간에 어쨌든 가족들이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죠. 네, 정말 뭐 빈곤한 상태에 네. 정말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. 네.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정폭력 맞습니다. 그렇죠. 가정폭력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녀를 때리고 이런 건 아닐지언정 13살, 14살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요즘의 개념으로 보면 아동학대 맞습니다. 아동학대 맞습니다. 네. 매니저로서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. 너무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고 그냥 혼자서 한 10몇 개 팀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신 분이었어요. 전 너무 어린 애였고 나는 그냥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한 약간 로봇 같은 존재? 약간 로봇 같은 존재?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서는 저는 데뷔했을 때부터 내가 한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. 그냥 뭐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쭉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우리 무대에서 이거 우리 집이야.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집어먹다가 온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온 거죠.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. 이건 이모 인생이야. 이모가 사는 거야. 이모가 나를 어떤 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.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의 인기였으니 눈 떠서 잘 때까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었죠. 그렇죠. 24시간 이모하고 같이 있으면 어우 매니저랑 있어. 어우 쉽지 않지 사실은 이거. 이제 그 세월 동안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완선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냥 완선 씨가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. 정서적으로 좀 탈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. 에너지가 100이라면 90이 소모된 상태로 10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10을 애써서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이 그 시간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걸 쓰고 나면 스페어가 없는 거지 스페어.